티타임 with 수완 안녕하세요. 수완 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 상담이 아닌 연애 상담으로 코너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원하는 만큼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많은 사연들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가 그 속도에 맞추지 네.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더 찍어야 되는데 최대한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또 사연 보내주실 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저는 1년 2개월째 남자친구와 교제 중인 자매입니다. 제가 연애 경험도 없고 믿음도 부족해서 그동안 교제하면서 스킨십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단호했어야 하는데 남자친구에게 성적인 것에 눈을 뜨게 한 것 같아 남자친구한테도 많이 미안합니다. 직접적인 관계까지 맺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와 남자친구 둘 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저 혼자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회개하고 했었는데, 군대로 장거리 연애하는 동안 함께 영성 일기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도 다양한 연애 결혼 가치관에 관련된 설교 영상들을 찾아보며 이제야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 남자친구는 배우자가 아닌 것 같다, 연민으로 만나고 있다, 속이 좁아서 답답한 친구다 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깊은 관계까지 나아갈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직접 보지도 않은 남자친구에 대해 말씀하시니 감정이 상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 배우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배우자도 있고 만남 속에서 주도적으로 나아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해진 배우자가 있다 없다기보다는 그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절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 말씀대로 배우자가 아닐까요?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봐야 하는 문제인 거겠죠? 라는 사연입니다. 예. 네. 일단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스킨십에 있어서 둘 다 이제 반성하는 시기 너무 좋아요. 모든 커플들에게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처음에는 막 못 모르고 막 너무 막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막 서로 스킨십도 해보고 막 you know it's wonderful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정확히 다 원하시는 게 아니네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왔을 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죄책감 같은 거 사실 가질 필요가 없으시고 그냥 과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방향성,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그거를 그냥 함께 고민해 가면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짜잔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죄는 해결됐고 죄의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명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가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트러글 하시겠지만 때로는 승리하시고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우리가 그냥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자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으면 아마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가실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부분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이 주변 사람들, 우리도 경험한 게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문화 안에 특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구독자님이 사람들 말을 좀 덜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끼는 동생의 연애를 반대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 누군가의 연애를 반대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좀 무례하다고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결정을 해서 사귀는 건데 그거를 내가 반대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뼈저리게 그걸 느꼈기 때문에 물론 주변 분들이 물론 생각해서 하는 맞아. 말이지만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결혼은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내 결정에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내 결정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혜롭게 분별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연애를 할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SNS 상의 우리의 모습만 보고 얘랑 결혼까지 가는 거는 결혼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제 주변에도 있었었고, 그걸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예영이한테 얘기했을 때 예영이 되게 기분도 나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저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결국에는 더 선한 방향으로 가긴 했죠. 왜냐면 우리가 더 얘기도 하고 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로 인해서 되게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나와 예영이 사이에 그 신뢰를 계속 이렇게 깨지게 만드는 목소리들이고, 그분들은 다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였고 우리가 더 검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한 거였지만, 그래도 어린 마음에 20대 초반의 감정적인 그런 마음 속에는 마냥 모든 게 다 좋게만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도 결국에는 구독자님과 남자친구 사이에 그 둘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가 깨지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가시길 바라고, 정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인지 생각은 해보시되, 결국에는 그 두 분 사이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한번 분별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남자친구분이 정말 뭐 속이 좁을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진짜 팩트일 수도 있죠, 남들이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거는 남자친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어줄 수 있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커플이었을 때는 그냥 너무 잘 맞고 막 성격 너무 막 잘 맞고 유머 코드 잘 맞고 막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린 너무 잘 맞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생각보다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은 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할 때 말을 하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품어줄 것이다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내가 다 사랑하기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독자님은 남자친구를 그렇게 선택할 것인가 가 이제 구독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 것 같아요.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 속이 답답하고 좁고 답답하고 이런 게 이분의 실제 단점일 수 있지만 단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만의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나, 내 스케일이 더 중요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품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됐나, 내가 그만큼 성숙한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분별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결국 저희의 그 사연의 마지막으로 물어보셨던 질문이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봐야 하는 문제인 거겠죠?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안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신 거겠죠?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물어보셨는데도 더 헷갈릴 수도 뭐 좀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맞아요. 메인 포인트예요. 메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이게 맞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저희가 이게 맞나? 정말 뭐 확신이 안 들 때가 꽤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이쪽으로 가는 건 어떠니? 라고 했을 때 훨씬 확신이 오고 평안이 생기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더 견고하게 있어야 남들의 이제 얘기들이 나에게 유익해지죠. 이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자신감이 없으면, 또 견고한 이 토대가 없으면 나남들의 말이 좋은 말이더라도 나를 흔들리게 하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먼저 이 중심을, 왜냐면 사람은 겉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을 보는데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근데 결국 결혼하고 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겉은 다 변해요. 변할 수 있고 중심 때문에 다 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남자친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면서 계속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기도할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가 신앙 레벨이 다른 연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관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저희의 관계가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헤어질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안 좋게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각자에게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이. 그래서 좋아지면은 너무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안 좋아지더라도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보내줄 수 있는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성공적인 연애 비결이 지금 방금 이 질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In our opinion.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독자님의 이런 관점들은 저희는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네.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이제 그냥 계속 그 방향으로 저희의 몇 가지 팁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시고 계속 조율해 가시고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결국 주관하고 계세요. 그 연애 관계도 모든 연애 관계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고 계세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열어드리냐에 따라 내가 그 주관하심을 주관하심? I don't know if that's a word. 그 하나님의 그 sovereignty, 그 주관하심을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냐 안 받냐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내가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려고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고 계속 이렇게 push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So you're not alone.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너무 좋은 관점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스텝 이런 조언 받아서 성공적인 연애를 계속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잘 분별하는 연습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응원하고. cool. 네, 저희는 또 다음 Yeah. 영상으로 찾아뵐까요? 네, 그래서 다른 사연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읽어보고 같이 이렇게 톡해서 티타임 가지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 네, Bye bye. 바이바이.